우리끼리 그냥 하자. 1시간이면 다 나갈 거야. 자, 일단 역함수는 합성함수가 사실 너네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고, 역함수는 오히려 받아들이기 좀 쉬울 거야. 개념 자체는. 물론 문제는 역함수가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개념 자체는 얘가 받아들이기 좀 쉬울 거야. 자, 일단 여기는 예시 그대로 써볼게. 자, x라는 집합에 1, 2, 3이 있고, 자, y에 뭐 a, b, c. 자, 이때 x에서 y로의 함수를 우리가 f라고 놓는다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가정을 하자. 자, 이때 f1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f1은 a가 되는 거고, f2는 b가 되는 거고, f3은 c가 되는 거겠지? 이 정도는 너네 다 알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에 좀 역발상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f 몇을 해야 a가 나오는 거지? 1이 나오는 거지? 그치? f1을 해야 a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거. 이번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야, a가 나오게 하는 x값이 뭐야? 라고 했을 때 1. 그럼 c가 나오는 x값이 뭐야? 3. 요게 역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놨다면 반대로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 이걸 쓸 때 f하고 여기 오른쪽 위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거든. 얘를 읽을 때는 그냥 인버스 이렇게 읽어. f 인버스. 그러면 여기다 써보면 그럼 f 인버스 a가 뭐냐라고 하면 이 의미는 f 몇을 해야 a가 나오게, 이런 의미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y에서 x로, 그러니까 f랑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a가 나오게 하는 x값이 뭐야? 1이야.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f 인버스 b가 뭐야? 라는 거는 b가 나오게 하는 x값은 뭐야? 2야. 그럼 f 인버스 c는 c가 나오게끔 하는 x값은 뭐야? 3이야. 이렇게 찾아주는 게 역함수다.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자, fx가 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이라고 쳐보자. 자, 여기서 내가 f 인버스 7을 구하고 싶고, 아까도 말했지만 f 인버스 7이라는 건 뭐야? x에다가 뭘 넣었길래 얘가 7이 나온 거야? 라는 거야. 그럼 얘는 몇이 될까? 그치, 2가 되는 거야. x에다가 도대체 뭘 넣었길래 7이 나오는 거니?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이 값을 구할 때 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a로 설정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x에다가 뭘 넣었길래 a를 넣었더니 얘가 7이 나왔어. 그랬더니 a는 2.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돼서? 자, 역함수라는 건 이런 거고, 자, 우리가 여기에 x라는 애가 있고, 지금 y에 y라는 애가 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했어. 그래서 당연히 fx가 y,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여기 있는 애 x가 있어? 그럼 fx는 y,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반대로 역함수로 볼 때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역함수라고 했었지. 그러면 f 인버스 y가 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fx가 y야? 그럼 f 인버스 y는 x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요게 역함수의 정의인데, 역함수에는 아주 중요한 성질 하나가 있어. 얘는 반드시 1대1 대응에서만 존재해. 자,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함수 4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지. 자, 1대1 대응은 뭐였어? 자, 1대1 대응이려면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됐어. 첫 번째 조건이 뭐였지? 1대1 함수여야 돼.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자, 그럼 1대1 함수는 뭐였냐면, 1대1 함수를 보통 우리가 수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
x1과 x2가 다르면은 fx1과 fx2도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x가 다르면 y도 다른 애라는 거야. 그리고 얘를 그래프로 봤을 때 구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이차함수 y는 x제곱을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1대1 함수냐 아니냐 라고 물었을 때 가장 편하게 보는 방법은 그래프에다가 가로선을 그어보면 돼. 왜 가로선을 긋냐면은 자 여기랑 여기는 x값이 다르단 말이야. 근데 y값은 어때? 같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x가 다르면 y도 달라야 된다. 그래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개 점에서 만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건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당연히 1대1 대응도 아닐 거고. 오케이? 자 그럼 도대체 다시 돌아가서 역함수는 왜 1대1 대응이어야만 존재하는가?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x에 1, 2, 3이 있고 y에 a, b, c, d가 있어. 못 잡은 것 같은데? 여기 날아가는데? 나는 잡았어. 잘했다. 갖고 있어? 에휴, 진짜. 방해 요소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어쨌든 x에서 y의 함수를 f라고 하고, 자, 얘네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자. 자, 얘는 함수니? x 하나에 y 하나 잘 연결되어 있잖아. 함수야. 1대1 함수니? 네. 1대1 함수 맞아. 왜? x가 다르면 y 다른 애 선택했잖아. 자,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니? 1대1 대응은 아니야. 왜? 1대1 함수지만 얘는 공역은 a, b, c인데 치역은 a, b, c밖에 없거든. 공역과 치역이 달라. 그럼 왜 1대1 대응이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하냐? 자, 이 반대로 가는 게 역함수라며. 자, 이번에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봐볼 거야. 오케이? y에서 x로 가는 거 함수야? y에서 x로 가는 거 함수니?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 자, 이거 함수야? 이거 함수야? 함수 아니야. 왜 함수가 아니야? 얘 선택 안 했잖아. 얘 선택 안 했잖아. 이거 함수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이 y에서 x로 가는 게 함수여야 한다고. 그럼 얘가 함수이려면 선택을 안 하는 애도 없어야 되고 두 개를 선택하는 애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딱 하나당 하나씩 정확하게 연결이 돼야 한다고. 그러려면 1대1 대응밖에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1대1 대응이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지. 이해되니? 납득이 돼?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x에서 y로의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지. 요거 되게 중요해.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그럼 이번엔 역함수를 구해 볼 건데 역함수 구하는 법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해 주면 돼. 두 가지. 자, 어떤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쉬운 것부터 해보자. 자, y는 x 플러스 3. 자, 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y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걸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잖아, 이게. 근데 반대로 x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거야. x를 y에 대해서. 그럼 x만 남겨두고 나머지 넘겨야 되니까 3을 넘겨줘야겠지. 그러면 x는 y 마이너스 3. 요게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바꿔주면 돼. x랑 y를. 위치를 바꿔주면 돼. 그러면 y는 x-3. 얘가 역함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fx가 x 플러스 3이면은 f 인버스 x는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지. 실제로 자 f0은 뭐야? 3이야. 그럼 f 인버스 3은 0이어야겠네? f 인버스 3? 0이야. 오케이? f1은 몇이야? f1? F1 4야. 그럼 f 인버스 4는 1이어야 되겠네? f 인버스 4? 1이야.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살짝만 난이도 올려서 y는 2x 플러스 4 얘의 역함수를 구해볼 거야. 하는 방법은 똑같아.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 어떻게 해라? 얘가 y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반대로 가자는 거야. x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이 x는 y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x는 2분의 1 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두 번째 x랑 y를 바꿔주기만 하면 끝이야. 그러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니? 네. 어쨌든 역함수 구하는 거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해주면 돼. 첫 번째, 원래 y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요거를 입장을 바꿔준다. x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y랑 x랑 위치만 바꿔주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역함수라는 건 뭐냐면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한다면 반대로 y에서 x로의 함수를 역함수 f 인버스라고 한다고 했어. 그러면 이 f라는 함수에서 정의역이 x가 되고 치역이 y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반대로 역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야. 그리고 치역이 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역함수를 하게 되면은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정의역이 치역과 바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f의 정의역이 f 인버스의 치역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의 치역이 f 인버스의 정의역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네. 요거까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고 여기 참고에도 나와 있지.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공역치역이 되는 거고 함수의 공역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오케이? 여기서 공역이란 말을 쓰든 치역이란 말을 쓰든 상관없어. 왜냐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떤 함수여야 된다고?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공역이라고 쓰든 치역이라고 쓰든 문제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 얘는 중요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자, 일단 첫 번째 f라는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지. 그래서 1대1 대응일 때 첫 번째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하고 자, 두 번째 아까 y는 f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 인버스 y가 x다 이런 표현 썼었지. 요거 기억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2가 3이야. 그럼 이 말은 f 인버스 3이 2야.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fx가 1차 함수야. fx는 ax 플러스 b야. 근데 이런 식으로 줘. 야, f1은 2야. 그리고 f 인버스 3은 f 인버스 4가 2야. 이런 식으로 줘. 그럼 얘는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야? f2가 4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f1이 2고 f2가 4니까 집어넣어서 열림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야 돼. y는 fx 형태면은 f 인버스 y가 x다. 요게 2번에 대한 설명인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요거 중요한데. 자, f 인버스 서클 f. 그러니까 어떤 함수랑 어떤 역함수를 합성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x가 된대. 자, 왜 그런지 한번 봐보자. 자, 저번 시간에 합성함수 했었지. 자, f 인버스에 fx 이렇게 되는 거겠네. 자, 근데 fx가 뭐랑 같다고? fx가 y랑 같아. 자, 그러면 얘는 결국 그럼 f 인버스 y라고 할 수 있겠네? 네. 근데 f 인버스 y가 뭐야? 얘는 x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을 했을 때 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항등함수가 돼. 근데 저번 시간에 항등함수가 뭐라고 했어? 항상 같은 함수야. 뭐랑 뭐가? x랑 y가. 그러니까 여기 넣은 대로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기에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4를 넣으면 4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항등함수가 된다. 어떤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을 하게 되면은 항등함수가 된다. 자, 반대로 교환법칙 적용해가지고 이번엔 자, 요걸 한번 해보자고. 자, 얘도 똑같아. 그럼 f에 f 인버스 y가 되는 건데 f 인버스 y가 결국 뭐다? x다. 그럼 얘는 fx랑 똑같아지고 얘는 결국 y가 된다. 그래서 얘도 결국 여기 넣은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질은 역함수의 역함수. 요건데 자, 얘는 그냥 f 원래 함수랑 똑같다. 역함수의 역함수라는 건 두 번 바꾼다는 거니까 결국 돌아오는 거겠지? 그치? 근데 요거는 fx랑 똑같이 나옵니다. 요 성질 특히 3번을 많이 쓰니까 잘 기억해두고 2번, 3번 잘 기억해두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합성함수의 역함수. 그러니까 합성함수랑 역함수를 동시에 한번 써볼 거야. 자, 저번 시간에 합성함수 할 때 자,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하고 y에서 z로의 함수를 g라고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fx는 뭐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gy는 어떻게 되는 거야? z가 되는 거야. gy는 z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f랑 g를 합성을 할 때 얘는 x에서 z로 한 번에 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봐봐. 여기 y 대신에 fx를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러면은 g의 fx 얘가 z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x를 넣었더니 z가 나와? x를 넣었더니 z가 나와? 이거 x에서 z로 가는 거지. 그래서 f랑 g를 합성하면은 f 서클 g가 아니라 g 서클 f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 요거 때문이야. 오케이? x에서 z로 간다. x에서 z로 가고 있지 지금. 그래서 f랑 g랑 합성을 하면은 f 서클 g가 아니라 g 서클 f 되는 g 서클 f가 되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역함수를 생각해 볼 거야. g 서클 f를 자, 역함수를 해볼 거야. 오케이? 그럼 g 서클 f가 뭐였냐? x에서 z로 한 번에 가는 거였다고. 그럼 얘의 역함수라는 건 뭐야? 반대로 z에서 x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자, z에서 y로 가는 거를 우리는 g 인버스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y에서 x로 가는 거를 f 인버스라고 놓을 수 있겠지. 자, 그럼 반대로 z에서 x로 간다고 했어. 그러면 g 인버스랑 f 인버스랑 합성을 하는 거잖아. 그치? g 인버스랑 f 인버스랑 합성하는 건데 얘네 서클 붙일 때 순서 반대로 된다고 했지? 그럼 얘는 결국 어떻게 돼야 돼?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왜? g 인버스랑 f 인버스를 합성한 거니까. 이해됐니? 자, 그러면 얘 규칙 봐봐. 둘 다 인버스를 줬어. 인버스를 분배를 한 거야.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됐어? 반대로 됐어. 요거를 기억해 주면 돼. 오케이? 그러면 f 서클 g에
인버스. 얘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순서 반대로 되면서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하나만 더. F 서클 G 인버스 얘의 인버스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가 일단 앞으로 나오겠지? 그리고 인버스는 그냥 원래 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G 서클 F 인버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해됐니? 이 규칙? 요거 잘 기억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F 서클 G가 H라고 할 때 내가 만약에 F를 구하고 싶어. 나 F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다가 똑같이 합성을 할 거야. 뭘 합성을 할 거냐면 G 인버스를 합성하는 거야. 내가 F를 구하고 싶다는 건 G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아까 어떤 함수랑 그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사라져버린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한다? 오른쪽에다가 G 인버스를 합성하는 거야. 다만 얘도 똑같이 해줘야겠지? G에다가 G 인버스를 합성을 해주는 거야. 이거 순서 조심해야 돼. 이거 G 인버스를 무턱대고 그냥 합성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앞에다 합성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얘랑 안 사라지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꼭 뒤에다가 해줘야 돼. 순서 중요해. 자 그럼 얘 어차피 날라갈 테니까 그러면 좌변에는 F만 남을 거고 결국 F는 어떻게 구한다? H 서클 G 인버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만약에 F가 아니라 이번엔 G를 구하고 싶어. 그럼 F가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앞에다가 F 인버스를 합성해 주는 거야. 앞에다가 F 인버스를 똑같이 합성을 해주는 거지. 자 그럼 얘 어차피 사라질 거고 그럼 G는 F 인버스 서클 H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이해됐니? 자 개념은 뭐 거의 끝났어. 요 그래프 하나만 설명하면 되는데 그래프도 뭐 어렵지 않을 거야. 자 어떤 함수랑 요 그림 보면은 요를 한번 봐봐. y는 fx가 요렇게 가고 있고 f 인버스 x가 요렇게 가고 있거든. 어떤 함수든 간에 어떤 함수랑 그의 역함수는 항상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아까 우리가 역함수 구할 때 생각을 해봐. 자,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3. 자, 얘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x를 y에 대해서 정리했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뭐 했지? 이 다음에 y랑 x랑 바꿔줬어. 근데 너네 최근에 중간고사 봤을 때 도형의 이동 봤지? x랑 y랑 위치를 바꾼다는 건 어떻게 한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거야. 그럼 결국 얘가 말하는 게 뭐야? fx랑 f 인버스 x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fx라는 점이 y는 fx라는 이 함수가 a, b를 지나. 그럼 이 말은 fa가 b라는 말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fa가 b라는 거는 f 인버스 b가 a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다고. 왜? 그럼 y는 f 인버스 x 얘가 어딜 지난다는 건데 얘가 p, a를 지난다는 거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어떤 함수와 그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역함수의 정의역은 주어진 함수의 t역이라는 거. 요거 항상 조심해야 돼. 아예 문제를 해버리자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자 fx가 5x-1에 자 이때 f 인버스
3을 구하라고 하네. 자, F 인버스 3, 이게 뭐가 돼? 1. 그치, 1이 되겠지? x에다가 뭘 넣어야 3이 되냐는 거야. x에 1 넣어야 얘가 3이 되겠지. 요거 할 때는 만약에 내가 이걸 바로 안 나온다면, 이게 잘 안 된다면 얘를 그냥 a로 놔. 그럼 f 인버스 3이 a라는 거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fa가 3이라는 거지. 그래서 x 대신에 a 놓고 1차 방정식 풀면 돼. 자, 그 다음에 2번. 자, fx가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얘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g가 f 인버스라는 거지. 자, 그때 f2가 7이고 g2가 1이래. 자, g2가 1이라는 말은 야, 얘 무슨 말이야? f 인버스 2가 1이란 말이야. 그치? g가 f 인버스니까. 자, 그럼 얘 무슨 말이야? f1이 2라는 말인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f2가 7이라는 것과 f1이 2라는 거를 대입해서 연립만 해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먼저 f1은 2. 그럼 a 플러스 b가 2고 f2가 7, 2a 플러스 b가 7이다. 빼주면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a는 5,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빼면은 8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자, x라는 집합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고, y라는 집합이 y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 x에서 y로의 함수 fx래. fx가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거야. 자, 근데 이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얘가? 1대1. 1대1 대응이다. 오케이? 근데 너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자, 봐봐.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말하면, 너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야. 얘 1차 함수 형태잖아. 1차 함수면 당연히 1대1 대응이겠지. 네. 근데 얘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여기서. 아니,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건 알아. 근데 얘가 굳이 저 말을 쓴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자는 거야. 왜일까? 자,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을 써놓은 이유는 맞아, 1대1 대응이라는 거. 근데 1대1 대응의 두 번째 조건이 뭐였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일단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1차 함수 형태를 그려보면은 PU가 양수니까 이렇게 갈 거야. 근데 X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여기까지만 되어 있어. 그러면 얘는 X가 작으면 작을수록 Y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돼. X가 작으면 Y도 작아야 돼. 반대로 X가 커지면 Y도 커져야 돼. 근데 여기서 지금 준 Y 있지? 얘는 결국 공역이란 말이야. 근데 1대1 대응의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 말은 얘가 치역이 돼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X에다가 가장 작은 값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Y도 가장 작은 값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X의 가장 큰 값 1을 넣었을 때는 Y도 가장 큰 값 5가 나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이거 잘 해석해야 돼. 자, 그럼 결국 F-1은 마이너스 1이고 F1은 5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고 X에 1 넣으면 A 더하기 B가 5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은 2B가 4 그러니까 B는 2고 A는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3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요 유형도 되게 중요해. 자, fx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x 플러스 2를 따르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얘 그래프를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 자, 일단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얘를 따라가야 돼. 그럼 x가 0일 때 y값이 2가 되지. 자, 여기서 기울기가 3이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0이라고 치면은 얘가 0이니까 2 딱 맞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지금 몰라. a 값에 따라 기울기가 바뀐다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어.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럼 1대1 대응해야겠네. 자, 그럼 만약에 첫 번째 a 플러스 1이 양수라고 쳐보자. a 플러스 1이 양수라고 쳐보자. 그럼 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는 왼쪽 아래로 요렇게 내려가겠지. 그치? 얘 1대1 대응이니? 1대1 대응이야. 어떻게 구별하라고? 가로선 그어보면 돼.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a 더하기 1이 음수라고 쳐보자. 얘 기울기가 음수라고 쳐보자. 그럼 왼쪽 위로 올라가야 되지? 얘 1대1 대응이니? 아니야. 얘 안 돼.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요게 a 값의 범위가 되는 거야. 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했는데, 자, y는 x-1, 뭐 얘는 껌이지. 자, x를 y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x는 y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xy 바꿔주면 y는 x 플러스 1. 자, 얘 그래프 그리는 거는 뭐 중학생들도 하겠지. y절편 1이고 기울기가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 1번 해결됐고, 자,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데 2번이 문제인 이유는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야. 정의역과 공역을 줬어. 자, 얘 한번 양변에다가 3 곱해보면은 3y는 x-1 이렇게 될 거고, x를 y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자, x는 3y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xy 바꿔주면은 y는 3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역함수 썼어. 이러면 반만 맞아. 이러면 반만 맞는 거야. 왜냐면 문제에서 지금 정의역과 공역을 줬단 말이야. 그치? 내가 이것만 쓰면은 정의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가 돼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 정의역과 공역을 줬지. 그리고 아까 역함수를 구할 때 원래 함수의 F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공역치역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원래 함수의 공역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로 뭘 써줘야 돼?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를 써줘야 돼. 오케이? 그럼 정의역은 제 공역의 범위를 써주면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역의 범위는 정의역의 범위를 써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얘 그래프 그릴 때도 무작정 그리는 게 아니라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만 그려줘야 된다. 오케이? 이거 조심해줘야 돼. 내 생각에 얘는 구라야, 구라. 모의고사 끝나는 날, 아니, 모의고사 본 날은 야자 없잖아. 없죠. 그치, 그럼 선생님들도 빨리 퇴근할 거고. 그렇죠. 근데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난 이 시간까지 남기면서 뭐라 안 해. 그렇죠. 야자를 하는 분이면은
그래 뭐 어차피 애들 10시간 하는데 남지 할 수 있는데 야자도 안 하는데 이 시간까지 남긴다? 글쎄. 아, 라는 얘기죠. 자, fx가 x 플러스 1이고 gx가 2x 마이너스 1인데 자, 첫 번째 f 서클 g의 인버스 x. 자, 얘를 구하래. 자, 이거는 아까 합성함수의 역함수 어떻게 하라고 했냐? 위치 바꿔주면서 인버스 분배하라고 했었지. 자, 그럼 얘는 g 인버스의 f 인버스 x. 얘랑 똑같은 거야. 그치?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f 인버스 x를 구해줘야겠네. 그치? 근데 너네 이거 x의 개수가 1일 때는 아까 몇 개 해봐서 알겠지만 그냥 얘 넘기면 끝이야. 그래서 f 인버스 x는 어떻게 되냐? x-1 이렇게 돼. 그 다음에 g 인버스 x는 한번 해보자. 자, y는 2x-1인데 x에 대해서 정리하면 2x는 y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2로 나누면 x는 2분의 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x, y 바꿔주면 y는 2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이게 뭐다? g 인버스 x가 된다. 자, 그러면 자, 얘는 결국 뭐랑 똑같냐? g 인버스 x-1 요거랑 똑같아. 그러면 g 인버스 x에다가 x 대신에 뭘 넣는다? 여기다가 x-1을 집어넣자는 거지. 그럼 여기다 x-1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1이랑 없어지면서 결국 뭐가 된다? 2분의 1 x가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얘는 2분의 1 x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이거 지워버릴게. 오, 복잡하네. G 서클, F 서클 G의 인버스 G 하고 N. 자, 이거 합성함수의 역함수 쭉 풀어 헤쳐주면은 자, 요렇게 되겠네. 여기까지는 됐니? 요거 위치 반대로 되고 인버스 붙고. 자, 근데 여기 G에 G 인버스 합성했네. 없어지겠지?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 인버스의 G1 얘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G1이 뭔데? 1. 그럼 얘는 F 인버스 1을 구하는 거랑 똑같네. F 인버스 1은 뭐야? 0. 0이지. 그래서 0이 된다. 자, 이 유형도 되게 중요한데 이 유형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합성함수 예제에서 계산타기 문제라고 했던 문제 기억나? 그거랑 똑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1번 보면은 F 인버스 B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X에다가 뭘 넣어야 B가 나오냐는 거야. 그럼 Y 값이 일단 B가 나왔다는 거지. X에다가 뭘 넣었길래 B가 나오냐? 이걸 찾으면 돼. 그럼 Y가 B가 어딨냐면 자, 여기 X가 B가 있으니까 Y는 X까지 여기 올라가면 여기가 B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Y가 B가 나오려면 X가 몇이어야 되냐? 여기 쭉 따라가 보니까 C가 나오네. 이해되니?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F 서클 F의 인버스 B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얘는 F 인버스 서클 F 인버스의 B랑 똑같아. 근데 F 인버스 B가 아까 C라는 걸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얘는 F 인버스 C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 자, 그럼 Y가 C가 나오려면 여기네. Y가 C가 여기야. 근데 Y 값이 C가 나오려면 X가 뭐가 돼야 돼? D가 돼야 하네. 그래서 얘는 D 이렇게 되네. 이해되니? 이거는 뭐 계산만 잘 펴주면 돼. 자, 그 다음 마지막 예제인데 요게 사실 가장 중요한 유형이야. 실제로 기출에 아마 너네 기출 보면은 얘는 거의 있을 거야. 2년에 한 번은 무조건 나올 거야. 자, 1번
fx가 ax-8인데, 자, 이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래. f랑 f 인버스의 교점이, 자, 생각을 해보자. 아까 우리가 봤던 그래프에 이런 게 있었어. 자, fx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f 인버스는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었어. 그럼 얘네는 지금 안 만나는 경우지. 그지? 근데 fx랑 f 인버스 x랑 만날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fx랑 f 인버스 x랑 만나는 거겠지. 네. 그치? 자, 근데 이 교점의 x좌표가 뭐 예를 들어서 4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당장 a를 모르기 때문에 f 인버스 x를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자, fx랑 f 인버스 x랑 만나면 항상 어디에서밖에 못 만나? y는 x 위에서밖에 만날 수밖에 없어. 여기 위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고. 네. 왜? y는 x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네 둘의 교점은 fx랑 f 인버스 x의 교점은 무조건 이 y는 x 위에서 만나게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교점의 x좌표가 4라는 거야. 그럼 얘네 교점은 4,4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야. y는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fx가 4,4를 지난다는 거지? 그러면 4a-8이 4가 되기 때문에 a는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요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해볼게. 아, 이제 모기들이 미쳤나봐. 나이스. 그렇지. 방석도. 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너네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 한번 생각해봐야 돼. 요거 x가 2보다 크고 나왔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거야. 저거 왜 중요하냐면, 자, fx가 지금 2차 함수지? 네. 너네 많이 본 형태 아니야? 2차 함수. 자,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이제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굴러 이렇게 생겼어. 네. 자,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한다고? 1대1 대응. 1대1 대응. 얘 1대1 대응이야? 아니야. 근데 어떻게 역함수가 있어? (1대1) 대응이 아니고 어떻게 역함수가 있어? 그러게. 얘 때문이야. 오케이?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라고 했거든? 얘 추계방정식이 어디야? x는 2야. 그치? 요거 2차 함수는 내가 말했지? 고3까지 나온다. 2차 함수는 무조건 다시 복습하고 봐야 돼. 자, 얘 추계방정식이 여기 x는 2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했지? 딱 이 부분만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지. 오케이? 자, 어쨌든 자, 이 역함수를 gx를 할 때 fx랑 gx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자, 그럼 두 교점 여기랑 여기라고 잡아보자. 그냥 대충. 물론 실제로 이렇게 만나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잡아보자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저 fx를 갖고 우리가 역함수를 구한다는 거는 힘들어. 얘 역함수 구하는 거 쉽지 않다고. 네. 많이 힘들다고. 네. 뭐 루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fx랑 f 인버스 x는 어디에서 만나? y는 x에서 만나.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굳이 쓰지 않고 그냥 fx랑 y는 x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fx랑 y는 x 얘네 둘을 연립하는 거야. 자, 그럼 x 좌변으로 보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하면 x-2에 x-3이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x는 2 또는 x는 3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여기 교점이 어디라는 거야? 3,3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교점이 뭐 이 그림은 무시해. 여기 교점이 2,2라는 거야. 네.
그럼 지금 x1 차이에 y1 차이지? 기울기 1인데 그러면 이 길이가 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2다. 이해됐니? 요거 되게 중요해. 이 유형. 요 유형은 진짜 많이 나와. 끝. 잠깐 쉬었다가 넘어가자.